직장을 잃는다는 것이 집을 잃고 사회에서의 자리마저 잃는다는 뜻이라면 어떨까요? 여기 위스콘신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만약이 아니라 수천 명에게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진 지원 시스템, 혹독한 겨울, 그리고 틈 사이로 떨어지는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탐험에서 우리는 방문하는 장소들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를 밝혀냅니다. 그리고 오늘은 노숙 문제의 인간적인 면을 들여다봅니다. 무엇이 정말 그 원인일까요?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숫자가 아닌 사람에게 뿌리내린 위기. 위스콘신의 노숙자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존엄성, 더 이상 모두를 위해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떨어지는 사람들을 붙잡기엔 구멍이 너무 큰 안전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긴급 대피소나 식량 프로그램 같은 노력들은 의도가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임시 방편에 가깝습니다. 사실 반창고로는 무너진 구조를 고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진보는 과감하고 조율된 행동을 요구합니다. 저렴한 주택에 대한 대규모 투자 정신, 건강치료에 대한 접근 확대, 그리고 기업 지방 정부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포용적인 지역사회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소기업에게 세금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위스콘신을 상상해 보세요. 서류나 배경조사, 금주 요건보다 주거가 먼저 제공되는 곳. 왜냐하면 안정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혜택이 돌아오는 똑똑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입니다. 겨울 노숙이 치명적으로 변하는 계절. 위스콘신에서 겨울은 단지 눈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인프라의 치명적인 격차를 드러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긴급 대피소에 대한 수요는 최대 50%까지 급증합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시설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몰립니다. 밀워키만 해도 3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피소가 가장 추운 시기에는 매일 밤 200명 이상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실내에 공간이 없으면 사람들은 문간 다리 및 차량 안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장소가 아닌 곳들입니다. 이는 단지 불편한 환경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조건입니다. 매년 겨울 사람들은 폭력이나 중독이 아닌 단순히 추위에 노출되어 목숨을 잃습니다. 1년 이상 집이 없는 상태로 정의되는 만성 노숙은 이제 주 전체 노숙자 중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약 350명이 생존 모드에 갇혀 있으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순환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는 요인. 상승하는 임대료, 정체된 임금, 과중한 지원 체계는 곧 사라질 기미감 없습니다. 오늘날 위스콘신에서 노숙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가? 그것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워키 메디슨, 그린베이 같은 도시에서는 슈퍼마켓 뒤편 고속도로, 고가 아래 강변 산책로를 따라 임시 캠프들이 나타납니다. 공원 벤치는 침대가 되고 공공도서관은 낮 시간에 대피소 역할을 합니다. 일부 가족 대피소 앞에는 문이 열리기도 전에 긴 줄이 형성됩니다.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위스콘신 전역에서 하루 평균 4,500명 이상이 영구적인 주거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 집에 얹혀 살거나 차량에서 자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치는 6,000명에 가까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밀워키에는 이 인구의 60-70%가 몰려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평방 마일당 최대 80명의 노숙인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도시로 여겨지는 메디슨조차 예외는 아니며 외곽 지역과 청년층 사이에서 노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영향을 받는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주 인구의 10%에 불과하지만 노숙자의 25%를 차지합니다. 참전 군인들은 15%를 이루며 PTSD와 고용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25세 이하의 청년은 거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수가 죽어 불안을 겪고 있으며 종종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근본적인 원인들. 임대료는 오르고 임금은 제자리입니다. 지난 5년간 메디슨과 밀워키의 임대료는 거의 20% 가까이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은 고작 57%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원룸 아파트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빈곤의 덫 위스콘신의 전체 빈곤율은 약 1071% 수준이지만 일부 도시 중심부 지역에서는 20%에 육박합니다. 월급으로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실직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요인이 됩니다. 인종 불평등 수십 년간 지속된 구조적 인종차별로 인해 위스콘신의 흑인들은 교육주택 소유 고소득 일자리에 동등하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밀워키에서는 흑인이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하지만 노숙자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해체된 가족 구조, 이혼 가정 폭력,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은 종종 갑작스러운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의지할 친척이나 공동체가 없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정신건강과 중독, 위스콘신의 노숙 인구 중 최소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이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는 예산이 부족하고 대기자 명단은 길며 농촌 지역은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중독 문제는 종종 외상 경험에서 비롯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통합되지 않은 지원 시스템, 식량 지원 대피소, 접근 현금 보조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존재하지만 대부분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복잡한 서류 절차, 기한, 행정적 장벽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무엇이 실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서 부족한가? 정부의 노력은 존재하지만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은 많은 지역에서 주거 우선 모델을 채택했으며 이는 금주나 취업 요건보다 먼저 영구적인 주거 제공을 우선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접근법은 입증된 바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노숙 상태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40% 낮습니다. 긴급 지원 보조금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Continuum of Care 같은 이니셔티브는 퇴거를 방지하고 비영리 단체 간의 협력을 목표로 합니다. 참전 용사와 가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도움이 되었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 대기 명단은 몇 달 혹은 몇 년까지 이어지며 대피소는 해가 지기 전 이미 가득 찹니다. 성공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예외이지 보편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기적이고 확장 가능한 해법. 저렴한 주택 더 많이 짓기. 주 전역에 걸쳐 5년간 1000호의 저렴한 주택을 신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민관 협력 연방 보조금, 시 차원의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급등한 도시는 임시 임대 상한제를 검토하여 비용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저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주 전역에 수능계의 새로운 정신, 건강센터를 개설합니다. 각 센터는 현장 치료 정신과, 진료 중독 상담, 장기 회복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료 직업 교육 제공, 의료 건설, IT 요식업 등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에서 주정부가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고용주와 협력하여 수료생에게 취업을 보장합니다. 수료생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퇴거 사전 예방 긴급 임대 지원 기금을 마련하고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확대합니다. 한 번의 임대료 미납이 노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실시간 주 단위 노숙자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왜 시스템에서 이탈하고 있는지를 추적합니다.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가?
정부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원래 위기 이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임시다리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리는 약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기능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위스콘신에서 SNAP 식품 보조 섹션, 8주택 바우처, 10F 빈곤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화 같은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처리는 느립니다. 주택 바우처 대기 명단은 수년에 걸쳐 이어질 수 있으며 자격이 승인될 즈음이면 그 사람은 이미 심각한 노숙 상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긴급 대피소와 임시 주거 프로그램은 특히 겨울철에 이미 한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인력 부족, 예산 부족 까다로운 자격 요건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조차도 쉽게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나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특히 취약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비스 간의 단절입니다. 한 가정이 식품 지원은 한 기관에서, 주거 지원은 다른 기관에서, 정신건강치료는 또 다른 기관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은 거의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사례 관리자는 불가능한 수준의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희망과 좌절을 동시에 안고 살아갑니다. 이 그물망을 고치지 않으면 추락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책임, 말 그대로 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정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 책임이 필요한 도전이며 지역 수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앙 기반 단체들은 종종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식사의류 임시대피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기온이 생명을 위협하는 겨울철에 밤새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필수적이지만 너무 자주 지원이 부족합니다. 학교와 대학도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전역에서 교육자들은 점점 더 많은 주거, 불안정 학생들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 학생들은 종종 눈에 띄지 않지만 인터넷 접근 불가 배고픔, 수면 부족 등 학습에 막대한 장애물을 안고 있습니다. 학군은 무주택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학업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지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 기업들 역시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비영리 단체와 협력함으로써 기업은 삶을 재건하려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와 존엄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공백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예외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민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든 대피소에 기부하는 일이든 인도적인 정책을 옹호하는 일이든 변화는 우리가 외면하지 않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바꾸기 낙인에서 공감으로.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자 가장 단순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노숙인을 게으르거나 위험하며 도움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고정관념은 여전히 뿌리 깊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부분의 노숙인은 단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을 잃었거나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쳤거나 위탁보호 시스템에서 나와 자립해야 했거나 병을 앓았거나 군 복무 후 지원체계 없이 돌아온 이들입니다. 낙인은 고립을 부추깁니다. 그것은 연민을 억누르고 정책개혁을 가로막습니다. 사회가 누군가를 불황자나 떠돌이로 낙인 찍을 때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더 나아가 존재 자체를 범죄화하기가 쉬워집니다. 위스콘신은 이 문제를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대중인식 캠페인, 지역 언론을 통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실제 경험자들의 목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들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다 성공은 어떤 모습일까? 노숙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해결 가능한 문제로 여겨지는 위스콘신을 상상해 봅시다.
저렴한 주택은 사치가 아닌 기본으로 여겨지며 모든 도시와 마을에 깨끗하고 존엄한 주거 공간이 조성됩니다. 정신건강치료는 사전에 예방 가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낙인이 없는 형태로 제공되고, 치료센터는 지역사회 안에 자리 잡아 누구도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직업훈련은 무료이자 유연하며 실제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게 설계되어 배경 학력 주거 상태에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퇴거 예방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에서 자해에 루하여 노숙이 시작되기도 전에 막아냅니다. 어떤 아동도 차 안이나 대피소에서 잠을 자지 않도록 가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받습니다. 참전 군인들은 잊혀지지 않고 보호받는 나라로 돌아옵니다. 이런 비전은 이상향이 아닙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정치적 의지 지역, 사회에 투자, 지속적인 옹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집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사회에서의 자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모든 장소에는 단지 아름다움만이 아닌 말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때로는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고 조용하지만 강한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노숙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자주 간과되고 때로는 오해받지만 언제나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여정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었다면 그 울림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고 잠시 멈춰서 곱씹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다음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